고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보인데요.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북상할 전망이라 우리나라는 장시간 폭풍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태풍 소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태풍 위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태풍 카눈의 위치가 어디고 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 태풍 카눈은 이 경남의 통영 약 한 110km 지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이제 남해안에 들어와서 오늘 오전쯤이면 남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속은 29km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풍 반경이 320km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전역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강한 그리고 크기가 큰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초속 35m입니다. 이 정도 강풍이면 이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 태풍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예. 워낙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크기가 크고 강도도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경보 그리고 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예. 또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이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유입되고 있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 경보도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이 주요 지점과의 태풍 중심 거리를 좀 살펴보면 여수가 120km 정도 현재 떨어져 있고요. 네. 부산이 150km, 제주의 성산은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주의 동쪽 해상을 지나서 오전 무렵이면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네, 전국이 영향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제주와 부산을 현장 연결해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태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각각 비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도 짚어주시죠. 예, 현재 뭐 태풍과 가깝게 있는 지역들 주로 이제 제주와 남해안 지역들입니다. 이 예.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 내륙 많은 곳에서도 이제 태풍 이 주의보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도 현재 이제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영동은 말씀드린 대로 바닷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인데요. 호우 경보가 현재 발효 중이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 정도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순간적으로는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제주 산간에서는 26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거제가 171mm, 경북의 김천이 166, 부산도 142mm. 그래서 아직까지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아주 가깝게 오진 네. 않았습니다만 예.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달한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전역을 거의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100에서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먼저 좀 쏟아지게 됐고요. 통영에서는 초속 33.3m의 강풍이 기록이 됐고 네. 여수도 초속 26.5m가 기록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태풍의 중심에서 초속 35m에 달하는 이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훨씬 더 강한 비 그리고 강한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이면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당초에 알려진 예상 경로가 앞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오늘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을 할 텐데 네. 이 태풍의 중심의 눈, 이 어떤 태풍의 중심의 눈은 이 구름이 없는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이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100km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태풍의 눈의 중심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상륙 지점일 텐데요. 예. 우리가 이제 경남이나 또는 이제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통영 인근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사천 지역에 오전 9시쯤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눈이 워낙에 지금 100km 정도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태풍이 뭐 전남이든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워낙에 태풍의 강도가 강한 세력으로 남해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해안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 모두 어느 정도 일치된 그런 태풍의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태풍이 계속해서 지금 어제보다 더 서편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내륙을 관통하는 것까지는 어제와 오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제는 북한을 관통해서 중국 북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이 기상청이 예보를 냈습니다만 지금은 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이제 서쪽으로 올라가서 북한 내에서 이 태풍이 소멸할 가능성을 현재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만 본다면 이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네. 영남이나 호남 지방을 지나서 충청 내륙을 관통한 뒤에 이 수도권에 가깝게 지나가서 네.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는 이 예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경로 예측을 짚어주셨는데 한반도를 관통하고 또 보기로 내일 새벽 3시쯤에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이 태풍이 언제쯤 가장 가까워지는지 그 시각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오전 9시 전후로 해서 남해안에 상륙을 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남해안이 태풍의 최근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남부 대부분 지방이 이 태풍에 최근접하는 지점에 들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충청 지방 그리고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가 이 태풍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에 경남 사천 지방에 상륙을 하겠고 이 정오 무렵쯤이면은 경남의 거창 지방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오후 3시 무렵쯤에는 충북의 청주 지역에 상륙을 하겠고 이후에 오후 9시 무렵쯤이면 수도권 지방에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달한 비구름들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지역들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그리고 강풍이 부는 지역들도 많은데요. 이 태풍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훨씬 더 강한 바람 그리고 강한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태풍이 내륙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워낙에 백두대간이라든지 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큰 산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태풍이 산맥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산맥을 피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태풍의 이 상륙 지점들이 이 영남을 지나서 충청을 지나서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만 이 태풍이 산맥을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제 유동적으로 산맥을 지나가면서 이제 피해가는 그런 지점들을 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이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내륙을 관통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상청이 현재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태풍으로 인한 강한 폭풍우가 앞으로 내일 새벽까지 몰아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대별 태풍 경로를 짚어보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제 비부터 알아보면은 최대 600mm의 폭우가 예상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예보까지가 이제 600mm 영동 지방에 예보가 됐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동은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가 어제부터 밤 사이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100mm 정도가 내려서 앞으로 영동 지방은 500mm의 비가 내일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수도권이나 충청, 전북, 영남 지방 100에서 200mm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300mm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위험 반원에 들어있는 영동이나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은 비가 좀 내린다. 그리고 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충청이나 수도권, 이 내륙 지방에서도 역시 100에서 200mm 정도 많은 비가 현재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태풍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당 30에서 60mm, 특히 동쪽 지역인 영동 지방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강원도 고성에서 예. 이 태풍의 영향과는 좀 무관하게 동풍이 바닷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고성에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로 예. 인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 태풍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시간당 100mm가 쏟아진다는 건
그만큼 한반도 주변으로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들, 그러니까 비구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수증기가 워낙에 지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열대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를 이 중위도 지방까지 몰고 오는 그런 기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증기가 많은데 훨씬 더 이 풍부한 그런 열대지방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발생한 이 고성 지방에서의 시간당 100mm보다 훨씬 더 강한 비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주로 영동 지방에서 특히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렇게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다.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가 돼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장마철에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려서 현재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텐데 산사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장마철에 한 달 기간 동안에 거의 뭐 6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네.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예.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이 굉장히 지면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산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태풍이 들어오면 뭐 많은 비도 문제입니다만 강한 강풍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텐데 예. 초속 40m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하든지 또는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 정도,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 날아다니는 정도가 초속 40m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산사태라는 것은 지면 위에 이 토사가 이제 흘러내리는 현상인데요. 많은 비로 인해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토사의 힘이 좀 약해지면, 그러니까 지면이 많이 약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동쪽 지방은 초속 40m의 강풍으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번 장마철을 통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 피해가 특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경북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 들어있는 지역이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오늘 오전부터 해서 오늘 저녁 무렵까지 경북 지역을 지나가면서 강한 폭풍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위기 경보를 이에 따라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산사태가 일어나는 위험 징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땅울림이라든지 산울림이 일어나는 예. 이런 어떤 이상 징후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는 어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급경사지,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피를 오늘 중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강수 예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태풍 하면은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걱정이거든요. 특히 태풍이 상륙하면서 이번 태풍이 또 상당한 강풍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초속 40m의 기차가 탈선한 정도의 이제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더 많은 피해를 또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산사태 피해뿐만이 아니라 네. 이 정도면은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날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워낙에 강한 이 강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40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영남 지방이나 또는 영동 지방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초속 40m 안팎 정도 강풍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강풍이 부는 시간대가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예상이 되고요. 충청이라든지 또는 전북 지방, 전남, 경남 지방은 오늘 이제 밤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수도권 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역시 내일 새벽, 그리고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고 시설물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날아갈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급경사지로의 접근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태풍 카눈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수직으로 한반도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그 경로도 그렇고요. 속도가 이 성인 남자가 빠르게 걷는 정도라고 이렇게
속도적인 면에서도 많이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앞에서 만약에 유사한 태풍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례적이긴 하지만 참고할 만한 태풍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와 가장 유사한 태풍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951년부터 해서 태풍의 기록들이 기상청에 관측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남해안에 들어와서 직선거리로 어떤 내륙을 관통해서 북한까지 올라가는 이런 태풍은 1951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태풍의 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유사한 것이 이제 태풍 주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9년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들어와서 네. 서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호남과 충남을 관통한 뒤에 이제 서해상으로 빠져나간 경우니까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남해안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전국적으로 1,1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풍은 이 태풍 주디보다 훨씬 더 내륙 쪽으로 관통해서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비와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비슷한 태풍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디를 언급해 주셨지만 또한 언급되는 태풍이 2002년에 기록적인 피해를 안겼던 루사거든요. 근데 루사만큼 위험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일단 이 태풍이 워낙에 뜨거운 바다 위를 계속해서 건너왔습니다. 네. 이 태풍을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태풍이 발생해서 초창기에는 이 중국 남부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예. 이후에 바로 유턴을 해서 일본 오키나와 쪽을 향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도 며칠간 계속 정체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걷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뭐 시속 5km 안팎 정도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일본 오키나와 남쪽과 북쪽 해상을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후에 일본 규슈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바로 90도로 방향을 꺾어서 거의 직각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로를 초반부터 이제 택하게 됐고 워낙에 오랜 시간 바다 위를 건넜고 그리고 이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2, 3도 가량 높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현재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태풍이 남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바다는 아무래도 남쪽 바다보다는 덜 뜨겁기 때문에 네.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하면 할수록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예.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해상까지 올라오는 경우에도 현재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조금 전에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주신 태풍 루사보다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고 상륙할 때도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태풍 루사만큼이나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2002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루사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예. 당시에 이제 강릉 지역에 800mm가 하루에 쏟아졌습니다. 예. 우리가 장마철 한 달 강수량이 올해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600mm였는데요. 네. 당시에 하루 만에 우리나라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모두 다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동 지방이 호우 경보인데 앞으로 점차 이제 태풍 경보로 내려지면 훨씬 더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워낙에 뜨거운 수증기가 이 영동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강한 비가 이들 지역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또 추가로 좀 궁금한 부분이요. 세력이 같은 태풍이라고 했을 때 이동 속도가 빠르게 가는 태풍과 느리게 이동하는 태풍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특히 이제 해상에서부터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예. 태풍의 에너지원인 바다의 수증기를 충분히 이제 머금고 올라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해서 태풍의 위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태풍의 경로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내륙에 들어와서 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네.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위치한 어떤 기압골이라고 하시면 보면 되겠는데 네.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서 이 태풍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층에서 워낙에 강한 바람이 이 태풍을 견인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태풍이 상륙을 해서 자정 무렵이 지나서
북한 지방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주 지역이 오늘 지금 밤 사이에 직접 영향권에 들었죠. 네. 이후에 빠져나간 시간이 자정 무렵이니까 만 24시간 정도입니다. 하루 정도를 꼬박 이 태풍에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네. 태풍의 속도가 느리면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륙 많은 지역들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태풍의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느린 태풍이 훨씬 더 강한 많은 그런 피해를 입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눈 뜨거운 해수면의 온도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강한 세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좀 적어야 할 텐데요. 대응 요령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낙에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속 40m니까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창문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네. 이제 고층의 건물들의 유리창이 깨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창문을 특히 이제 흔들리지 않게 창틀을 고정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집 주변의 배수로도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미 뭐 태풍 특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졌고 전국에서 이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집 주변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도 사전에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안전 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어떤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특보 그리고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해상에 워낙에 강한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대 8m의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워낙에 태풍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해안가, 제주 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내일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로의 접근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파도가 높기 때문에 해안가에 계신 분들 특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태풍의 위치와 함께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시죠. 예, 현재 태풍은 이 남해상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통영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오늘 오전 무렵쯤이면 제주는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이제 태풍이 오늘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이나 사천 부근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정오 무렵쯤이면 경북 지방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충청 지방이 오늘 오후쯤에 가장 가깝게 태풍과 근접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오늘 오후 늦게나 또는 저녁 무렵부터는 점차 이제 수도권 지방까지 올라가서 자정이 지난 무렵부터는 이 태풍이 이제 북한 지방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태풍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현재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제주 지역과 남해안 지역은 태풍 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가장 이 태풍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이제 지금 뭐 남부 내륙 지방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뭐 경기 남부나 강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지금 옅은 붉은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 그래서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상륙을 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태풍 주의보 지역들도 태풍 경보로 단계가 상향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이 태풍 경보가 오늘 오후부터 해서 점차 순차적으로 내려지겠습니다. 예. 자,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오쯤이면은 이제 경북쯤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이동 경로도 그러면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은 예상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예, 뭐 오전 9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남 남해안 또는 전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겠고 네. 이후에 이제 정오쯤에 경남 거창에 도달을 해서 오후 3시에 청주, 오후 9시에 물론 이제 각국의 기상청마다 조금씩 어떤 지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상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태풍이 내륙 지방을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많은 이 산맥, 산들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태풍은 산들을 이제 피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직선으로 올라갈 경우에 이제 최근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태풍이 여러 산맥 지형들을 피해서 올라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최근접 시간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던 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이 내일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이 동쪽 해상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현재 이제 태풍을 서쪽으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충남 지방 그리고 수도권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까지도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태풍이 피해가 예상되는 각 지역에서 각 가정과 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도 함께 알려주시죠. 예, 지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태풍특보가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외출을 좀 줄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집 주변에 이제 대피할 장소들, 특히 이제 지금 초속 40m 안팎 정도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사태가 크게 이 장마철에 일어났던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부터 해서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내가 지금 집 주변에 있는 곳 또는 내가 위치해 있는 곳 주변에 대피 장소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태풍특보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기상 속보도 실시간으로 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한 바람 또한 예상이 되는 만큼 출항물에 대한 대비 또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태풍 카눈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